얼마 안 남았을 건데 뭐 할 게 많긴 할 거다. 페이지가 가장 마지막 한 장하고 좀 더 남았네. 유형 13번부터죠? 단위행렬 포함한 거. 그래서 뭐 전 시간에 말을 해주긴 했는데 우리가 행렬에서는 뭐 앞에 내용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전화 그래서 그 대가리 맞고 있으면 어떡해? 행렬끼리 우리가 A 곱하기 B 한 거랑 B 곱하기 A 한 거랑은 우선 다르다. 왜? 얘들을 실제로 우리가 뭐 A하고 B, B하고 A 곱했을 때 실제로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곱셈 공식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 처음 배울 때 다항식에서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A, B하고 B가 곱이 같기 때문에 됐었다라는 말이었죠. 근데 우리 실제로 단위 행렬에 대해서 A 곱하기 2 한 거랑 2 곱하기 A 한 거랑은 같아요. 실제로 같아. 뭐 해보면 되나? 1, 2, 3, 4 2 곱하기 2짜리로 봅시다. 얘를 그냥 A라 치고 단위 행렬은 1, 0, 0, 1 예제. 얘를 실제로 곱해볼 거야. 행렬 쪼갰어. 그럼 쪼갰을 때 2행 1열짜리 1 곱하고 0 나오니까 얘 1이고 2행 2열은 2 나오네요. 2행 1열 3 나오고 2행 2열 4 나오네. 1, 2, 3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A 곱하기 2는 그 어떤 A라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해줬죠. 근데 2 곱하기 A도 해볼까? 2 곱하기 A. 사실 답은 알고 있어. A 단위 행렬이랑 어떤 녀석이 곱해지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들도 행렬 쪼갰어. 1행 1열 1, 0, 1이고요. 2행 2열은 2하고 0 나올 거니까 2고 2행 1열은 0하고 3 나오니까 3이고 2행 2열도 0하고 4 나오니까 1, 2, 3, 4 나오게 된다. 그럼 실제로 얘들 둘이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거랑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면 된다는 소리지. 위에 거랑 그대로 적용시킬 때 원래 A, B랑 BA가 안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AE랑 EA에 대해서는 얘들이 같기 때문에 요놈 둘로 하는 곱셈 공식은 성립할 거라고 지금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A 뭐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뭐 이렇게 할 거면 원래라면 얘네 어떻게 하라고? 원래라면 A 더하기 2가 있고 A 더하기 2가 있는 상태니까 얘네 우리가 왼쪽에서 곱해지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지. A 제곱 A2로 가야 되고 얘는 2A2로 가야 되고 얘는 2제곱으로 가겠지. 그럼 단위 행렬의 특징 A하고 2 곱한 거 얘 그냥 A란 소리고 2하고 A 곱한 거 얘 그냥 A란 소리고 실제로 같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그냥 제곱 없애도 되고 그러면 얘네 한 거는 A 제곱에 더하기 2A 더하기 2의 뭐 2 이렇게만 놔두면 된다고. 근데 사실 2의 제곱인 거고 AD가 붙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단위 행렬에 대한 곱셈들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성립한다. 뭐 때문에? 얘네 둘이가 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말.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이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바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지금 와서 자기 곱셈 공식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태연아 여기 나와 있는 식 봤어.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 뭘 몰라? 응? 응? 이거 뭐가 생각나야 돼? x 빼기 y 라고 생각하면 a 자리에 x 제곱 그리고 가운데 그냥 x라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그냥 y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얘들은 어떻게 표현된 거라고? a 곱하기 2 그리고 2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해주면 되네. 그치? 주연아 이거 식 뭔데? X세제곱
이제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이죠. 그럼 실제로 나는 요놈들이 요 노란색으로 안 써도 바로 눈치를 채야 돼. 눈치를 챘어. 그러면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그냥 2야. 2의 세제곱은 그냥 2니까 얘네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지. 그러면 a 제곱을 구합시다. a 제곱이란 녀석은 실제로 a에다가 한 번 더 곱하세요. 그리고 행열 쪼갰어. 그럼 쪼개서 1행 1열 뭐 나오냐? 4, 0, 4. 1행 2열은 0에다가 0. 2행 1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2행 2열은 0에다가 9.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세제곱도 구하는 소리긴 하지. 알았을까? 세제곱. 그럼 또 제곱에다가 또 a 곱해라. 이거 행열 쪼갰어. 그럼 얘네 1행 1열 또 계산하세요. 야, 너네가 알아서 계산해. 너네가 하는 게 뭐 앞에 보는 거보다 더 빠르잖아. 10에다가 9 0에다가 마이너스 27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그래 놓고 이거 그냥 계산하는 소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소리야? 여기에서 빼기 단위 행렬 빼래. 그래서 1, 0, 0, 2를 빼세요. 각 성분끼리 그냥 빼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뭔가 단위 행렬이랑 곱셈 공식처럼 나와 있거나 곱셈이 진행되고 있거나 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아 곱셈 공식이 성립하구나 하고 문제를 조금 진행하면 된다고. 한 1385번. 1385번도 우리가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긴 가야 돼. 그럼 우리 앞에서 어떤 녀석이 있었냐? 뭔가 이제 단위 행렬이랑 진행이 되는 녀석이니까 내가 곱셈 공식을 생각한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얘네들 요 식도 내가 뭐라 생각해야 되냐? 단위 행렬이랑 뭔가가 돼 있다고? 그러면 얘는 뭘 뜻하는 거야? 얘는 그냥 뭔가 2가 있는 녀석이고 얘도 2의 제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쟤네 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4y 제곱 형태거든? 근데 얘네 보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 얘네 보면 근데 이거 y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얘는 이래 가야겠다. 얘는 a를 그냥 x제곱이라 두고 2를 그냥 y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xy 더하기 잠깐만 2를 여기 2가 붙어있는 상태라 해서 2 그냥 xy 그리고 뒤를 y제곱 그럼 쓰는 거 똑같네. y제곱 이런 생각이겠다. a를 x 그리고 2 곱하기 2를 y 그러면 얘는 4, 2의 제곱이니까 2에다가 제곱한 거 y 제곱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네도 얘는 영행열이니까 0이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우리 곱셈 공식 외울 때 너네 여기 어떤 쪽이지? 오메가? 오메가 나올 때인가? 세제곱은 1이다 나올 때? 세제곱은 1이다 문제 나올 때 막 이렇게 했지 않았냐? 얘네는 0이다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두근이 허근 두 개에서 오메가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앞에 내가 임의로 얘네 기준에서는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내가 곱할 거야. 좌변에다. 근데 우변에다 도 곱하겠지. 근데 곱해도 똑같다고? 0에다 곱할 거니까.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 가능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내가 정리가 가능하다고? 그럼 그 녀석을 그대로 내가 이용을 할 거야. 왜? 곱셈 공식이 만족하니까. 왜 만족한다고? 뭔가 단위 행렬이랑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치? 그러면 얘네 앞에 뭐를 붙여라? a 더하기 2를 붙여라. 이거냐? 그래서 문제가
그럼 얘네 앞에 그지? 앞에 x 더하기 y 붙어야 되니까 x 더하기 y 붙일 거니까 x를 그냥 a 2 곱하기 2를 y라고 내가 논다 했잖아. 그럼 x 더하기 y를 앞에다 붙여야 된다고. 그럼 얘네 식이 어떻게 나와? 얘네 식이 a의 세제곱 더하기 원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8 곱하기 그냥 2라고. 2의 세제곱인 거죠. 이거는 영행렬 이런 말이야. 많이 헷갈리지? 그럼 얘네에서 뭐 세제곱을 그냥 2라고 친다 치고 그럼 얘네는 문제 뭐 구하래? a의 30제곱은 내가 나왔네. 그럼 a의 세제곱이 2항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2. 그럼 a의 30제곱을 구하는 말은 얘네에다가 전체 10제곱 얘네에다가 전체 10제곱 하란 말이 돼요. 그래서 a의 30제곱은 마이너스 10제곱은 플러스로 바뀌고 8의 10제곱 2는 단위행렬은 10제곱에도 그냥 단위행렬. 그럼 K를 구하세요. 8의 10제곱 하고 지금 나와있네. 예를 들어 뭐 2의 거듭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이 많긴 많아서 걔네들을 좀 이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리 오메가에서 배웠다고. 응? 뭐 세제곱이 1 나오는 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그리고 1386번 우선 이거 적어주세요. 적었냐? 적어서 그럼 86번 86번에서는 뭐 두 2차 정사각 행렬 AB 근데 행렬 AB를 더했더니 단위 행렬의 2배라고 나왔고 AB를 곱했더니 영행렬이가 나왔어. 근데 우리 뭐 구하라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뭔가 단위 행렬에 대한 거를 파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착각할 수가 있어. 야 얘네들 세제곱씩 쓰면 안 돼? 여기는 A하고 B에 관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세제곱식을 쓰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얘는 A가 뭐냐 B가 뭐냐라고 뭔가 식을 이끌어내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얘는 위에 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나는 이거를 위에 놈을 A 곱하기 B행렬 좀 이용을 해볼 거야. 영행렬이니까. 그러면 우변에다가 왜 전체를 쳤냐? 우변에다가 B행렬을 더 곱해준다. 내가 임의로. 그러면 우변에다가도 오른쪽에 B행렬을 곱해줄 수가 있겠지. 그냥 좌변 우변에 똑같이 오른쪽에다 B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분배 법칙 가능하죠? 그럼 C가 어떻게 변해? A 곱하기 B 오른쪽에서 곱했으니까 더하기 B제곱은 2 곱하기 2 단위행렬에 B를 곱할 거니까 그냥 2B라 써도 되지. 근데 이거 뭐야? A, B 이거 영행렬이네. 없다고 생각해도 되네. 그랬더니 그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B의 세제곱이란 말은 그냥 B 곱하기 B 곱하기 B인 거야 행렬에서는. 근데 B 제곱이 뭐래? 2B래 2B. 그럼 얘를 2B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네. 이거 이해가냐? B의 세제곱은 BBB 나열한 거라고. 근데 B 두 개 나열했을 때가 2B래. 여기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영행렬이라서 하는 문제가. 그러면 여기도 봐봐. 또 B 곱하기 B가 또 있네. 그럼 얘는 뭐야? 4 곱하기 B네. 왜? 또 B제곱자리에 2B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니까. 이해가나요? 여기까지 완전 따라와서 너 어디서 바뀌었어? 됐어? 됐어? 그러면 얘를 우선 A는 따로 구할 거지만 4B라고 쓸 수 있다고. 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A 세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번에는 어디다 곱해야 돼? 왼쪽에다가 A를 곱할 거야. 파란색으로 왼쪽에다 A. 그 왼쪽에다 A 곱했을 때 C가 어떻게 돼? A 제곱 더하기 왼쪽에서 곱했으니까 AB는 2A라고 내가 쓸 수 있고. 그럼 똑같네. 얘네는 AB가 영행렬. 그러면 A 세제곱은 뭔 말이야? A가 곱해져 있는 건데 요 A 두 개를 곱했더니 2A야. 근데 얘도 2 곱하기 A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얘가 또 2A래. 그래서 얘는 4A.
그래서 행렬에서는 분배 법칙은 가능하니까 4 곱하기 a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지? 세제곱을 구하세요. 근데 a 더하기 b는 2 곱하기 단위 행렬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러면 요놈은 4배 누구를 4배? 단위 행렬을 4배. 이런 말이에요. 단위 행렬을 4배. 2 곱하기 단위 행렬인데 얘를 4배. 그래? A 더하기 B는 A, B가 따로따로 뭔지 모르겠어. 근데 A 더하기 B는 2 곱하기 단위 행렬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뭐 왼쪽에서 뭐를 곱한다 그러면 양변에다 곱해주고, 오른쪽에서 뭐를 곱한다 뭐 양변에다 곱해주고,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형에서는 지금 단위 행렬에 대해서 뭔가 곱셈 공식이 가능한 녀석도 있었고, 그지? 얘네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진 않지만 뭔가 단위 행렬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시험에서는 엄청 자주 나오는 단원이거든. 근데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외워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해서 그거를 뭐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럼 먼저 1389번. 이제 여기저기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 그냥 총합본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 총합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거냐. 야, 그냥 1389번 문제를 딱 봤어. 두 2차 정사각 행렬 A, B가 있는데 그냥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딱 봤죠? 기억에서는 뭐라 나와 있어? A 더하기 B 행렬은 단위 행렬 2면 얘 2면 뭐가 만족한대? A, B하고 B, A가 만족할 거래. 근데 우선은 행렬이라고 A, B로 나와 있죠. 그럼 얘들을 문제를 어떻게 풀으란 소리냐? 이거를 그냥 확인하래. 그러면 얘네가 만족할 때 얘네가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형에서는 어떻게 확인해? 실제로 얘는 내가 책에서 이미 줬어. 얘는 맞는 말이야. 얘는 맞는 말인데 이거 가지고 얘 맞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나 10 알아서 내가 바꾸면 되네. 이해 가능하죠. B는 이거 내가 바꿀 거야. B는 단위 행렬 빼기 A라고 내가 우선 쓸 수 있지. 그럼 나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야. A 곱하기 B니까 단위 행렬 빼기 는 B 자리에 단위 행렬 빼기 A에다가 오른쪽에서 A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분배 법칙 해보세요. A 곱하기 단위 행렬 그냥 A죠. 그 다음에 A 곱할 거니까 얘 거듭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오른쪽에서 곱해도 2 곱하기 A 어차피 A지. 그 다음에 빼기 A제곱이니까 얘네 둘이 실제로 같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야 라고 내가 확인해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 그냥 한글 읽듯이 읽어가지고 얘네라고? 이건가? 라고 바로바로 안 나온다고 내가 식으로 써봐야 돼. 미안. 이번에는 빼기로 나와있네. A 빼기 B가 단위 행렬 2이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다. 이거 확인하래요. 그럼 얘네들 확인할 때 어떻게 한다? A하고 B, 아까 우리 앞에서 했을 때 단위 행렬하고 뭔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합차 쓰는 건가가 아니라고? 오케이? 요 막 A나 B 자리에 단위 행렬이 들어갔으면 그거 해도 돼. 합차 써도 돼. 근데 얘네는 그냥 어쨌든 A, B에 대한 행렬이야. 그럼 얘 가지고 또 식 만들어야 되네. 식 만들면 되죠? 얘도 그냥 B는 이랄까? B는 얘가 반대로 이동할 거니까 A 빼기 단위 행렬이라 쓸 수 있네. 그럼 나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해? 내가 식 써보세요. 그러면 B 자리에 얘 A 빼기 2 들어가야 되니까 A 제곱 있는 상태에서 빼기 A 빼기 단위 행렬의 제곱이고, 얘는 A 더하기 B인 거지. 그럼 실제로 아래 거 계산해보세요. 이런 말이지. 아래 거 전개했더니 뭐 나와? 여기서는 왜 전개해도 되는지, A하고 단위 행렬에 대해서 뭔가 곱셈 공식처럼 뭔가 나와 있잖아. 이럴 때는 가능하다고. 이럴 때는 원래라면 또 우리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 사이에서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얘네들 곱셈물이 써도 된다고. 그럼 쟤네가 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소리야? a제곱 뭐 괄호 안에 거지만 빼기 2ae 이 생략, 그 다음에 더하기 2제곱 제곱 생략 라고 지금 괄호가 돼 있는 상태라고 지금. 그래서 뭔지 이해가냐? 그리고 a제곱 빼기를 돼 있는 상태지. 야 그럼 실제로 두 개 간대요. 이제 이런 거 자기가 잘 판단해야 돼. 아 이거는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 사이에서 내가 곱셈을 곱셈 공식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A하고 다른 행렬 B인지 이렇게 잘 봐야 된다고. 하나 니은까지 뭐 확인했냐? 그 다음 디귿. 그럼 디귿은 디귿은 살짝 별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네는 좀 외워놔야 돼. 이런 케이스를. 얘네 뭔 말이냐? A하고 B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인데 또 있구나. 두 개 곱해서 영행렬이고 A가 영행렬이 아니면 얘이면 B는 영행렬이어야 되는가? 야 이걸 다항식으로 생각해볼게. 다항식 A 곱하기 B가 0이야. 근데 A가 0이 아니래. 야 그럼 B는 당연히 0이어야겠네. 다항식 기준에서는. 그지? 근데 행렬에서는 이거 다항식처럼이 그냥 이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럼 실제로 A, B가 영행렬, 곱해서 영행렬인 녀석이 엄청 많을 건데 그 중에서 A가 0이 아닌 경우에서 B가 무조건 영행렬이어야 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 박스 위에도 나와 있거든? 이거는 좀 외워놔야 돼. 박스 위에 뭐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닌 것도 엄청 많아요. 뭐 A라는 녀석이 뭐 1, 0, 0, 0 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여기 조건에 맞네. A는 우선 영행렬이 아니죠. 근데 이거 아닌 상태에서 B라는 녀석을 내가 뭐라 쓸 거냐? 0, 0, 1, 0으로 내가 써볼 거야. 그럼 우선 B도 영행렬이 아니지. 야 얘네 곱해서 영행렬 나오면 이거 그냥 우선은 모순인 거네. 틀린 말이지. 그래서 행렬 쪼갰어. 그럼 A 곱하기 B 뭐 나오는지 실제로 확인. 0, 0 1열 또 0, 0 나오고. 야 당연히 0, 0이니까 내가 써놨겠지. 0, 0이 0, 0이 영행렬 나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너네가 이거를 계속 외우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문제 풀 때 얘네가 있다 그냥 솔직히 넘겨도 돼. 너네 행렬 문제 풀 때 넘겨도 돼요. 왜? 너네 시험 기간 때 어차피 여기 행렬 쪽을 하잖아? 이런 것들 한 몇 가지밖에 없어. 그 몇 가지 외우라고 할 거야. 외우는 게 훨씬 편하거든. 이걸 왜 굳이 막 너네가 시간 들여서 뭐 이거를 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선은 디귿 틀린 거긴 하지. 이런 문제들은 우선은 시험 기간 때 뭔가 닥쳐왔을 때 그냥 그때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이제 일반적인 행렬 곱셈하는 것도 너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잖아. 그거나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선 다음은 3번. 여기 있는 문제를 인간으로 다 해야겠는데? 시간 남은 김에? 그럼 1390도 봐보죠. 너네가 여기서 너 숙제로 하던가 할 때 너무 무리가 있겠다. 1번. 야 그래 잘 봐라. 여기서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A는 B다 라고 나왔네. 근데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단위 행렬이래. 그러면 얘네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소리잖아. 여기서 뭐 고르면 되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여기도 내가 써보는 거지. 얘네 우선은 A 빼기 B 단위 행렬하고의 뭔가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런 생각하는 소리죠. A 빼기 B A 빼기 B 이거 생각하는 소리지. 그럼 얘네 정리 어떻게 돼? A 제곱에 빼기 AB 얘는 빼기 BA 얘는 더하기 B 제곱해서 얘네가 단위 행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얘네가 단위 행렬이 나올 거면은 여기에서 내가 적당히 잘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 거냐? A로 묶고 B로 묶고 A, B
얘네가 아닌 거를 보이면 되잖아. 단위 행렬. 얘네는 거꾸로 가야 되는데. 얘는 가정법을 쓸게요. 만약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쪽이 엄청 좀 그래. 지금 이런 거 1번만 봐도 그렇듯이. 야, 여기서 내가 확인할 때 케이스 엄청 많아. 계속 말했듯이. 이거 하듯이 그랬잖아. 얘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뽑은 거야. 그럼 얘네는 거꾸로 갈 거야. 너무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야, 이거이면 이거다가 맞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야, 그럼 거꾸로도 맞아야 되지. 얘네 이면 이게 만족해야 돼. 그럼 거꾸로 가볼 거야. 야, A랑 B랑 갖다 치자. 갖다 쳤어. 그러면 실제로 이거 나오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A랑 B랑 만약에 갖다 버리면 각 성분들이 다 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게 영행렬 나오겠네. 그지? 그럼 영행렬의 제곱일 때 단위행렬이라면 이런 문제가 진행돼버린다고. 1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2번은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면 A, B가 영행렬이라면 BA도 영행렬인가? 근데 여기도 문제가 다 똑같은데? 야, 여기 2번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어. 야, A, B하고 BA가 같을 때도 있지만 안 같을 때도 있다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개념 문제야, 개념 문제. 그래서 이것도 2번도 바로 체크해놔도 돼. 그 다음 3번. 3번은 A, B의 전체 제곱한 거는 A 제곱이라는 B 제곱으로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얘네는 내가 실제로 전개해보면 돼요. A, B의 전체 제곱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얘네 A 곱하기 B 행렬이 있고 또 A 곱하기 B 행렬이 있는 건데 얘네랑 AA, BB. 야, A 제곱이라는 소리는 그냥 AA 붙어 있는 거야. B 제곱이라는 소리는 그 오른쪽에 BB가 붙어 있는 거야. 야, 그럼 얘네가 같아? 다르죠. 얘는 굳이 따지면 AB, AB라는 행렬이고 얘는 AA, BB라는 행렬이야. 3번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4번은 A의 세제곱은 A의 5제곱은 뭐 단위행렬2면 A랑 단위행렬은 같을 거냐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우리가 개념을 확인해 보자고. 우리 이렇게 둘을 확인해 봤다 치자. 이렇게 둘을 딱 봤어. 근데 A 세제곱이랑 A 5제곱을 내가 좀 쪼개볼 거야. A 세제곱은 그냥 A 세제곱이라 쳤고 얘가 A 5제곱이랑 같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이랑 같다는 소리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게 단위행렬이래. 그러면 우선 얘네 둘을 봤을 때 어떠한 얘를 그냥 행렬 하나라 생각합시다. 어느 행렬은 어떤 행렬 그대로 있는데 또 곱해서 같다네. 야, A 제곱이 단위행렬이어야 되네. 얘가 어느 비행렬이 있어. 근데 그 비행렬이 B 곱하기 C랑 같아야 된대. 이게 말이 되냐고. 두 개 곱했는데 B랑 같대. 이때는 무조건 단위행렬을 곱했을 때만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럼 A 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소리야. A 제곱이. 근데 거듭제곱을 해서 단위행렬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있는데 야,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면서 그럼 A 세제곱 내가 뭐라 쓸 수 있어? 또 가는 거야.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 A 곱한 거잖아. 그치?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 A 곱한 건데 야, A 제곱이 단위행렬이라며. 이해가냐? 아니 문제가? 근데 이것도 또 단위행렬이래. 야, A 자체가 단위행렬이어야 되네. 그래서 얘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문제가 많이 어려워.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는 또 케이스 외우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했듯이 이런 거 케이스 외우는 거 5번은. 그래서 5번은 그냥 보여주기만 할까? 그래서 우선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열어놓으면 뭐 지금 한다고 나중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워서 뭔가 케이스를 확인해야 되는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돼.
제곱 뭐 a 제곱은 b 제곱은 단위행렬 2이면 a랑 b 또는 a랑 마이너스 b는 같아요 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보통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단위행렬이 나올 때 얘네들은 같은 경우가 엄청 많이 보이긴 할 거야. 근데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A라는 녀석을 또 이것도 막 시험 나오면 외워놔야 돼. A라는 녀석은 우선 단위행렬에 놓을 건데 B가 단위행렬이 아닌 녀석으로 나올 거야. 살짝만 바꿔서 케이스 하나 본다는 소리. 그러면 실제로 단위행렬은 제곱에도 단위행렬 나오고요. 얘를 제곱에도 단위행렬 나와. 실제로 해보면 되지. 얘는 행렬 쪼개면은 그냥 2대 1만 확인합시다. 1, 0 나와버리지. 제곱이 단위행렬이야. 얘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봤더니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아니고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인 것도 아니네. 인간하지? 그래서 이거 막 엄청 집중해서 이거 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케이스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1390번은 4번. (1391번도) 하는 게 낫겠지? 1391번 봐봅시다. 1391번도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좌변은 내가 먼저 A하고 B 단위행렬에 대해서가 아니야. 먼저 정리 한번 해봐야 돼. 하면 뭐 나와? A제곱 왼쪽에서 AB 곱해지니까 더하기 AB 왼쪽에서 마이너스 B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B 왼쪽에서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얘네 둘이가 같대. 같으니까 뭐를 확인할 수 있냐? 요 가운데 있는 얘들이 같구나. 그러면 AB는 AB는 이랑 써도 되겠지? AB 그냥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BA랑 같구나. 그럼 결국엔 요놈 가지고 힌트를 줬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하세요. 이런 말로 내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럼 기억 봤더니 이거 아까 설명해줬네.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말 그대로 AA BB인 거야. 근데 얘랑 AB 전체의 제곱은 AB인 거야. AB.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왼쪽 거 가지고 적당히 뭔가 같게 만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보면 되네. AB 대신에 마이너스 BA를 대입할 수 있대. 여기 붙어있네. AB. 그러면 A 마이너스 BA B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인 실수배는 밖으로 뺄 수 있네. 마이너스 AB로 나타내야 되네. 기억 틀렸네. 그냥 AB가 아니고 마이너스 AB로 나타낼 수 있을 거래. 뭔지 이해가니? 원래 A 곱하기 B 곱하기 B라는 녀석인데 이 AB가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행렬에서 이런 특수성이 있다 그랬죠? 붙어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을 거래. 이런 말. 이거는 뭐야? AABB는 얘들도 AABB는 BBAA랑 같냐? 얘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A제곱 B제곱은 B제곱 A제곱이니까 그럼 내가 적당히 잘 바꿔보자고. 그러면 적당히 잘 바꿀 건데 야 여기서는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집중해봐. AB 얘 자리를 마이너스 BA로 바꿀 거야.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바깥으로 빠지고 AB로 바뀌었어. AB.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또 요 AB를 좀 마이너스 B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지? 이렇게 하나씩 다 바꿔본다는 소리야. 근데 너네가 이거 익숙해지면 하나는 쓸 필요가 없겠지.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돼. 그러면 얘도 내가 AB를 마이너스 BA로 바꿀 거야.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BA, AB가 됐어. 하나씩 계속 밀어가는 거야. 계속 밀어가. 그럼 이번에는 뭘로 바꾸겠어? 요 뒤에 있는 AB를 뒤에 있는 AB를 또 마이너스 B로 바꿀 거니까 BA 마이너스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 BA로 바꿨어. 그럼 이제 마지막 요 가운데 있는 AB를 또 마이너스 BA로 바꿔.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니까 플러스 바뀌고 B, B, A, A로까지 내가 바꿨네.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귿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약간 A 빼기 B 그냥 그대로 정리할게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B에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A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있는 거지. 얘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 그럼 이건 비교적 좀 쉬운데? 마이너스 BA를 그냥 나는 더하기 AB로 바꿀 수 있어요. 사라지네. D가 비교적 쉽네. 그 다음 마지막 유형 오른쪽 거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 위에 거 박스 나와 있죠? 단위 행렬 2 그리고 영행렬 그리고 행렬들이 다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쓸 수 있대요. 그러면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그냥 문자로 놓고 여기에서 뭔가 각 성분들이 있을 때 그냥 우리 공식같이 이게 만족을 할 거래. A라는 행렬을 실제로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여기 있는 성분들을 더하고 빼기 더하고 A 그리고 플러스 대각선끼리 곱해서 거기에 차라면 좀 그런가? 그냥 빼기 한 거에 단위 행렬 곱하면 얘네는 영행렬이 나올 거래. 야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사실 그냥 요거는 공식이죠. 그냥 공식이어서 모든 행렬, 이 2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이게 만족을 할 거야 라는 말이야. 이게 만족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냐면 아까 우리 1385번 했던 거 기억나니? 1385번? 야 이것도 이걸로 풀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쉬워. 이런 공식을 내가 외워서 하는 게 훨씬 쉬워. 근데 우선 1385번도 그냥 그런 곱셈 공식이 있었죠. 그냥 그런 곱셈 공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이런 공식을 써서도 가능하다. 물론 여기 있는 공식 같은 건 또 익숙해지려면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근데 언제 하겠어? 또 너네 행렬할 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것도 그때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면 된다. 오늘 할 거는 그냥 여기 세 문제밖에 없으니까 이 세 문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소리야. 그러면 1392번 이제 공식을 적용을 시킬 건데 위에 거 케이스가 좀 박스 보니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는 1394번 할 때 설명해 주고 행렬 A를 딱 봤어. A 보니까 2, 마1, 마3, 2 라고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행렬 A 세제곱에 빼기 3A 제곱에 더하기 4A 빼기 2 곱하기 단위 행렬. 야 이거 그냥 계산해도 나와. 응? 계산해도 나오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위에 거 행렬을 딱 보니까 A라는 행렬을 봤는데 모든 2차 정사각 행렬은 요게 만족을 할 거래. A 제곱 뭔지 몰라. 아무튼 A 제곱.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D를 더한 거 4A 그리고 AD 곱하면 4 빼기 CD BC 라고 나오죠. 3 1이네 1. 얘는 영행렬을 무조건 만족할 거래. 공식에 의하면 무조건 만족할 거래요. 그러면 난 여기 있는 거를
적당히 잘 이용해서 얘를 바꿔보자 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너네 이미 몇 번 했어. 우리 그냥 차수 낮추기야. 차수 낮추기. 그럼 차수 낮출 때 어떻게 해? 나는 여기에다가 우선은 A라는 녀석을 한번 곱해볼 거야. A 곱하면 뭐 넣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더하기 A라는 녀석은 영행렬이래. 왜 영행렬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할 거지만 우변에다 A 곱해도 그냥 영행렬이죠. 그럼 이 상태로 내가 적당히 식만 만들어서 차수를 낮출 수가 있네. 그럼 차수 낮출 때 그냥 A 세제곱은 하고 집어넣어도 돼요. A 세제곱은 이항시키면 4A제곱 빼기 A제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얘네는 A제곱끼리 계산되면 그냥 A제곱, A끼리 계산되면 더하기 3A 빼기 2 곱하기 단위행렬이라고 바뀌고, 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써도 되네. 이번에는 그냥 A로 내가 그대로 써도 되네. A제곱은 4A 빼기 단위행렬이네. 그럼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그럼 A 자리에 쭉 집어넣었더니 7 곱하기 A에다가 빼기 3 단위행렬 나오네. 그럼 선지에서 1번 딱 나오고 7A 빼기 3이 마지막 거. 우리가 이제 킬리 밀턴 정리를 사용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너무나 당연한 경우가 있어. 얘네들을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 얘네가 단위행렬의 배수냐, 단위행렬의 실수배라는 소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막 K2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형태냐에 따라 좀 달라. 얘네가 뭐 K00, K 이런 식으로 뭔가 이루어질 때 케일런 해밀턴 정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걔네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0이 아니라 A, B, C, D일 때, 그냥 0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이 0인 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단위 행렬이 아닐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는 하듯이 그냥 하면 돼. 하듯이.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 봐봐. 여기하고 여기가 0이 아니잖아. 그제? 실제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C를 썼던 거야. 근데 저 이 문제는 A, B, C, D가 그냥 다 문자야. 문자여서 아까 우리 1392번처럼 얘들이 뭔가 단위행렬의 실수배인지 아니면 요 앞에 녀석처럼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닌지를 모른다고. 그거를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왜 구분 꼭 지어야 되나요? 네, 지어야 돼요. 왜?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식 쓰면 된다고 그랬어. 그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식을 써볼 때 어떻게 되냐? 얘 단위행렬의 실수배니까 그냥 보통은 얘를 K 곱하기 단위행렬에다 그러면 K 곱하기 단위행렬의 제곱, 그러면 A, D 쪽에 들어간 거 뭔데? 2K 마이너스 2K 그리고 A는 뭐야? K 곱하기 단위행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더하기 AD 곱하면 뭐야? K제곱. BC 곱하면 뭐야? 애초에 0이죠. K제곱 2. 그럼 얘네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대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영행렬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썼던 그런 공식들이 사용이 안 돼. 단위행렬이 실수배면은 그냥 너무나 당연해버려. 그냥 내가 이용할 게 없어. 그냥 영행렬이야. 그냥. 이해되니? 그래서 단위행렬의 실수배면은 그냥 사용할 게 없이 그냥 영행렬이기 때문에 숫자 맞추기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걔네는 내가 따로 식을 쓸 게 있을 거다. 그럼 요놈도 내가 두 개를 쪼개겠다는 소리야. 뭐 첫 번째 A라는 녀석이 단위행렬의 실수배일 때, 또는 뭐 두 번째 A라는 녀석이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 즉 익숙한 거 앞에 했던 방법은 요놈이에요. 요놈 앞에 했던 방법.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 그럼 실수배가 아닐 때를 먼저 볼까요? 그럼 실수배가 아닐 때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D가 우선은 뭔지를 구하래. A 더하기 D가. 그러면 A 더하기 D, 야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고?
A 더하기 D의 마이너스 한 게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우선 여기서 값이 고정이에요.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됐죠? 여기 뭐가 우리가 뭐 좀 많이 쓸 그런 녀석이라고. 근데 이런 문제 특징이야. 그냥 이런 문제 특징 모두가 다 막 미지수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굳이 두 개를 쪼개가지고 너네한테 낚시 문제 한번 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녀석이 K의 단위행렬의 K배다라는 말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냥 말 그대로 다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럼 뭘 쓸 건데? 얘네에서 K를 리미터 정리 그대로 내가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그럼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여기에서 집어넣을 때 이제 뭐 얘를 만족한다 그랬죠? 그럼 A 제곱 K 2의 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 K 제곱 2 A를 그대로 내가 집어넣었어. 그럼 원래 K 제곱 2 제곱이니까 그냥 2지. 그 다음 더하기 5배. 그 다음에 빼기 6, 2는 그대로 있게 돼. 근데 얘네가 영행렬 이런 말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우선 단위행렬을 그대로 없애면 안 돼. 왜? K는 그냥 실수야 실수. 그러면 단위행렬 2로 한번 묶어볼 거야. K제곱에 더하기 5K에 빼기 6은 영행렬 나와야 된대. 응? 야 근데 단위행렬에 어떤 이 2차식 얘도 어쨌든 숫자잖아 숫자. 숫자를 곱해야 영행렬이래. 얘가 0 나온다는 소리네. 얘 숫자야 숫자. K배라 그랬지 K배. 그럼 K가 뭐야? 이수가 되네. 3 아니구나 6 1로 가야 되네. 6 1에 풀마 이런 거 오겠네. 그지? 그럼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6 아니면 1이 될 거다. 그럼 요 경우가 A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 녀석이냐? A라는 녀석은 만약에 K가 마육이라 쳐. 마이너스 6인 단위행렬 마이너스 6배 또는 1은 그냥 1, 0, 0,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케이스가 총 3개야. 요 경우는 A 더하기 T는 그냥 마이너스 5야. 요 경우에서 두 가지로 쪼개져가지고 여기에서 A 더하기 T는 뭔데? 마이너스 12. A, B. 요 경우에서 A 더하기 T는 뭐야? 2라는 소리예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뭐 세 문제 있는데 뭐 1393번 하겠죠. 1393번 같은 경우는 여기 확인해야 되나? 안 해도 돼. 왜? 여기 0 아니잖아. B 자리하고 C 자리. 근데 B 자리가 0이 아니네. 요 경우 일체 확인 안 해도 돼. 보통 문제 이거 확인 안 하는 걸로 나와. 근데 요런 애가 좀 특이하게 나온 상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되고, 너네 1393번 할 때는 그냥 K1 리미트 정리 같은 건 당연히 너 문제 풀 때 외우면 좋겠지만 안 외우면 돼요. 그냥 그때 가서 외우면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모든 녀석에서 만족한다고.